50대 이후가 되면 식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만 부르면 괜찮았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늦어지고 어떤 날은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이나 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식탁 위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자주 언급되는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특별한 조리법이나 값비싼 재료 없이도 우리 식탁에서 오래도록 함께 해온 채소입니다. 김치로도, 볶음이나 국으로도, 샐러드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지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몸속에서의 작용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왜 이 음식이 내 몸에 부담이 덜한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그리고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이 고르게 들어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비롯해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자주 이야기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니며 개인의 소화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배추를 단순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발효했을 때의 차이와 함께 같이 먹으면 부담을 줄이고 균형을 돕는 음식 조합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도 한번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양배추라는 익숙한 채소를 조금 더 깊이, 그러나 어렵지 않게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큰 특징은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 열량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식사량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저녁 식사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이섬유가 눈에 띕니다. 양배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 부드럽게 팽창하면서 장 내용물의 이동을 돕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배변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 비타민 C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영양소로 알려져 있으며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전반적인 영양 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방법에 따라 함량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양배추를 포함한 배추가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성분으로 씹거나 자를 때 효소와 반응하면서 다양한 대사 산물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이 장 환경과 항산화 균형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특정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채소를 통한 식물성 성분 섭취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네랄 측면에서는 칼륨과 칼슘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 균형과 관련된 미네랄로 알려져 있으며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는 식단 균형 측면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과 연관된 미네랄로 잘 알려져 있으나 양배추만으로 충분한 양을 충족하기보다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양배추는 낮은 열량, 식이섬유, 비타민,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식물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일상 식단에 부담 없이 포함하기 좋은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성분은 적절한 양과 개인의 소화 상태를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한 입 드셨을 때 그 변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에서는 치아로 씹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섬유질이 비교적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씹지 않으면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씹을수록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식물성 성분이 더 잘 노출되고 이후 소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위로 내려가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양배추의 조직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생양배추의 경우 섬유질 구조가 비교적 단단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살짝 익힌 양배추는 조직이 부드러워져 위 배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본격적인 영양소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비타민 C와 일부 미네랄은 소장에서 흡수되며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 내에서 수분을 머금어 내용물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소화 과정을 거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으로 이동한 뒤에는 양배추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이 장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장 내용물의 부피를 늘리고 배변 자극과 관련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이 예민한 분들은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 계열 성분은 소화 과정 중 장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모든 분께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양배추의 소화 과정은 어디서 막히는지보다는 어떻게 준비해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분히 씹고 자신의 위장 상태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장 건강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분들께는 배변,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변비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식단 구성의 한 부분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장관이 예민해진 분들 중에서도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는 상대적으로 담백한 채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께는 생으로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소량씩 드시는 방법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되는 만성적인 소화 불편감, 식후, 더부룩함, 장운동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들께 양배추는 식이섬유 보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영양소 섭취를 통해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분들께도 채소 섭취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배추과 채소, 섭취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배추를 주식처럼 매일 많은 양으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채소와 번갈아가며 소량씩 드시는 방식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배추는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장 건강과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 구성의 한 요소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천천히 조절해 가시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조합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조합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처럼 소화가 비교적 쉬운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두부와 함께 무치거나 달걀찜에 잘게 썰어 넣는 방식은 부드러워 시니어 분들께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은 지방 조합입니다. 양배추 자체는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소량 곁들이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편한 조합입니다. 양배추를 된장국이나 맑은 국에 넣어 익혀 드시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음식 특성상 위장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치 형태로 발효된 양배추는 장내 환경에 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조합을 잘 활용하면 양배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특별한 슈퍼푸드라기보다는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기본에 충실한 채소입니다. 낮은 열량과 식이섬유, 비타민, 그리고 식물성 성분을 통해 장 건강과 영양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적절한 양과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 익혀 먹을 때, 발효했을 때의 차이를 이해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곁들이는 식습관이 시니어 시기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양배추를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시니어 라이프는 기원합니다.